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거래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09년 12월에 출고된 그랜저 뉴 럭셔리 LPI 270 모범형입니다. 주행거리는 17만 1000km, 판매 가격은 290만 원입니다.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검정색 차량입니다. 네, 성능 이력과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신조고 내차피해 이력은 없습니다. 성능상 특기 이력은 없고, 네, 입고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대전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거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 집 앞 편의점에서 1+1, 2+1 하는 이 사이즈업 커피를 하나 샀고, 저는 사실 라떼가 먹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7시인데 라떼를 판매하는 커피숍이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여기 컴포즈 1시간 뒤에 문 열거든요. 어쩔 수 없죠. 어제 사놨어야 되나? 저는 이제 대전으로 출발합니다. 그 영상 캡처에서 보신 그 그랜저 TG를 보러 가는 거고요. 이 차가 지금 2026년 1월인데 지금 시점에서 비싸다, 싸다, 오래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LPG 승용차, 그것도 이제 현대 자동차 LPG 승용차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차가 LPG고, LPG 차가 주는 또 매력이 있어요. LPG가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부담 없이 차를 탈 수 있다는 거. 이제 연비가 좋지 않아 가지고 가솔린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LPG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차가 그다지 장고장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LPG 택시가 운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기인된 LPG의 어떤 이제 LPG 자동차를 만들고 유지하고 정비하는 이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준할 겁니다. 현대에서도, 제조사에서도 LPG 차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혹은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 이제 꽃피운 시기가 이제 NF 소나타 시절, 물론 세타 엔진이 갖고 있는 자체의 내구성이 좀 이슈가 있었지만, 세타 엔진 혹은 개량형 세타 엔진 현 세대 올 때까지, 특히나 2.0 소나타 엔진, LPG 엔진은 특히 그렇죠. 또 게다가 수리비도 저렴하고, 이제 LPG 연료 같은 경우는 배기열, 즉 연소열이 많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이제 연료 특성 자체가 이제 기화된, 말 그대로 이제 기화 연료를 태워가지고 배기가스로 뽑아내는 이런 뜨거운 배기가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소 후단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품들의 내구도, 촉매라든지 배기 밸브라든지 혹은 배기 매니폴더라든지 심지어는 머플러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특히나 현대 차들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료로 인한 이득,
연료비에 의한 이득이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LPG 연료가 뭐 카본 퇴적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기 때문에 배기가스도 좀 덜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예를 들면 디젤 경유차에서 볼 수 있는 그 카본 퇴적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부품의 잔고장들, 막힘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가 디젤은 대부분이라면 LPG 연료는 그런 게 없죠. 스로틀 밸브도 보면 깨끗하고 뭐 차 연료 라인도 보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PG 차가 그런 부분에서의 별 상고장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인젝터 하나가 뭐 나갔으면 나갔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고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거는 가솔린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저같이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운행거리가 멀거나 이런 분들이 타기는 이 연료비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확실히 연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차인데 200만 원대다 하면 나쁘지 않은 거죠. 이동수단으로서 그 정도 돈이면, 게다가 그랜저 TG 같은 구기형 같은 경우는 저희 모친도 그랜저 TG LPI 뭐 오피레스 LPI를 타셨지만 차 괜찮거든요. 편하게 타기 좋아요. 그래서 뭐 구매하지 않을 이유 없다. 본전 뽑고 타기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출퇴근 차량용으로 편하게 타기 좋다. 뭐 장보기용 말 그대로 이제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 기본적으로 차 조용하지, 승차감 좋지, 뭐 수리비 싸지. 그 다음에 그랜저 TG 정도면 아직까지 부품 수급에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차 가격이 200만 원대인데 이거를 검수를 맡기는 게 이제 비용 대비 효용이 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숙고 후에 차를 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차를 보러 가는 거고, 목적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가 자꾸 제 뒤에 포터가 저를 똥침을 놓고 오시는데 다들 마음이 급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급하시나? 다 빨리 달리고 계시구만.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렸으면 100km 달리고 가면 뭐 빠른 거지. 이 이상 뭐 급하게. 저렇게 1차로에서는 빠른 차가 오면 비켜주는 게 매너죠. 그쵸. 그 이점이 있다.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서 비교적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혹은 업무용으로 쓰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연료비를 경제적으로 지출하면서 차를 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경유차보다는 LPG 차를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랜저 TG 같은 경우는 정말 한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 편한 차로서의 이 카테고리, 이 편한 차, 게다가 이 정신적인 편안함, 수리비도 비싸지 않은, 그다지 부담이 없는 이런 차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지난 명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2026년이니까 그랜저 TG의 현역 활동 시기는 지나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랜저라고 하는 역사를 쫙 되짚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TG라고 하는
모델명 위에는 딱 점을 하나 찍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레전드 반여 배우를 해줄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TG 특히나 이 V6 2.7 이 엔진은 정말 성숙하고 부드러웠죠. 네, 잘 만든 엔진이었던 것 같은데 내구성도 나쁘지 않았고, 아무튼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인데, 오늘 상태는 어떨지. 왜냐면 또 차가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이력으로 봐도 그렇고 괜찮은 매물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오늘 가서 보지 않더라도 이런 차는 금방 팔렸을 것 같은데 왜 3개월 동안 안 팔렸을까? 이제는 TG라고 하는 자동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질이 많은 차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품 가치로서의 이제 생명이 다한 그런 연식의 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지 한번 가서 보면 되겠죠. 겨울은 겨울이네요. 이제 7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어두우니까. 그러면 커피 조금 마시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요?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아니고, 아이씨, 치킨에 하는 줄 알았네. 이쪽으로 가다가 뭐 김천어디서 경부로 빠지는가 보네.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또 오늘 날씨가 따뜻한가 봐요. 이게 아침에 안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어저께 아침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집 밑에 적도 부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습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올라와서 좀 따뜻해요. 지금은 저기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저 위쪽에 있나 봐. 따뜻한 공기가 찬바람을 밀어 올려가지고. 네, 중부 내륙 기선 들어왔고, 현풍 분기점에서 저기 김천 어디서 아마 경부로 합류하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추풍령 금강 이렇게 따라서 대전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로를 탈 것 같습니다. 워낙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날씨도 좋네요, 오늘은. 네, 이제 김천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감기 몸살이 살짝 있어가지고, 네, 목도 약간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선을 가지고 몸을 지지고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도 이제 저의 몫이죠. 그래서 앞에 덤프트럭은 새 차 같다. 차가 좀 깨끗하네요. 번호판도 깨끗하고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덤프 차장님이. 저 차는 외산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뒤에 테일 램프가 유럽 스타일은 아닌데요. 저거 순정이 아닌가? 일단 여기서 제가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타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전 갈 때만 이 경로를 이 내비가 안내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100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대전이 이제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가깝지 않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지금 바닥이 축축하거든요. 비가 왔었나? 차 무슨 차지? 아, 볼보네. 죄송합니다. 트럭 알못이라서. 네, 여기는 비가 왔네요. 아까 소나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감속을 좀 하고, 이제 지금은 물론 날씨가 기온이 막 그래서 찹찹하네. 요런 바닥에 물기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해가 떠가지고 좀 녹았겠지만 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다가 바로 스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핀을 할 때 차가 어떤 여기서 스핀할 것 같은데 차가 미끄러지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팽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트랙 주행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타이어의 한계 그립을 넘어선 주행을, 차를 미끄러뜨려서 한번 타보면 이럴 때 타이어의 한계가 어느 정도고 또 차가 미끄러지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좀 그런 당황스러움과 황당한 경험을 미리 경험해 보면 조금 더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낮에는 기온이 제법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도로 살얼음 무조건 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날씨가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겨울에 바닥에 물기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얼어버리니까.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오랜만에 타거든요. 근데 다시금 새삼 느끼지만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로가 편도 3차로인 것도 엄청 편하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화물차들은 대형 화물차 사장님들도 그냥 끝으로 달리시고, 왜냐하면 이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이 바뀌더라도 길이 넓고 차로가 넓고, 그 다음에 이제 통행량 자체도 그렇게 절대 통행량도 많지 않아서 여유로워요. 그리고 고속차는 있지만 직선화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뭐 급할 게 없어. 마음이 여유로워져. 이렇게 측풍령 휴게소가 5km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긋하게 가지네요.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고속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행이 내리막이고 상행이 오르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물차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부 내륙을 많이 타죠, 화물차들이. 그리고 중부 내륙은 수평화가 돼 있어요. 차가 거의 직선이죠. 경사도가 이렇지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9시가 다 돼가네. 와, 안개가 안개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안개등을 켜야 되겠다. 네. 안개등을 켰고요. 이럴 때 쓰라고 이제 안개등이 있죠.
이제 환관 휴게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들려서 화장실 좀 들렀다 갈까? 휴게소다. 네. 휴게소 천천히. 어우, 지금 그죠? 안개가 제법 많이 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안개, 오우, 제법 많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꼈네. 잠깐만요. 사진 하나 좀 찍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 스틸샷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와,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힌다. 됐어. 화장실이 저기 앞이구나. 여기. 이 차 색깔 예쁜데? 트레일블레이저. 저거 무슨 저 옥색 저거 예쁘네요. 네. 휴게소가 조금 고즈넉하니 조용하네요. 드럼에서 소음이 납니다. 드럼을 한번 열어가지고 휠 실린더 또 바꾸고 세척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드럼을 열면 드럼 라이닝도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아직은 또 본격적인 고착이 일어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습도 높은 날 소리가 좀 나는 정도? 그래서 부품만 차에 넣어놓고, 차에 제가 비상용 부품들이 많아요. 이제 집에 하체 부품 다 있고, 휠 실린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저 LPG 본배에 달려있는 그 연료 라인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것도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PG 필터도 가지고 있고, 연료 필터. 그래서 다음에 한 번에 정비를 할 생각이거든요. 직접 할까? 제가 또 직접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정비소 혹은 제 와인더스 게러지 가가지고 하던지. 근데 뭐 그 남의 친구 공간인데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개인적인 친분, 그러니까 공과 소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돈으로 해결할까. 근데 그러기는 차가 뭐 너무 멀쩡해요. 지금 뭐 수리할 게 없어. 지금 17만 킬로를 탔네요. 제가 가지고 와서 5만 킬로를 탔습니다. 와, 안개 장난 아니네. 지금 저 앞에 차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안개등이고, 이렇게 이 화물차도 지금 등화류를 켜지 않았죠. 저 앞에 두 차도 등화류를 켜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등화류를 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정작 우리나라의 이 교통 문화 혹은 이제 이 운전 문화도 공교육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 비가 오면 감속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날이 어두우면
시계가 안 좋으면 등화류를 켜야 된다? 비상 깜빡이를 켜셨네. 비상 깜빡이 이전에 등화류를 점등시켜야죠. 그쵸? 이제 왜 그 단계를 스킵하고 비상등 단계까지 가냐 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비상 깜빡이를 안 켜느냐? 저는 등화류 정도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뒤에 투스하는 잘 보여요. 그 다음 여기 안개등, 뭐 전조등 아니면 전조등 혹은 안개등 켜면 차가 식별이 됩니다. 뒤에서도 주변에서. 아무튼 TMI였습니다. 자, 이제 대전 톨게이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저 월평동 쪽이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대전도 은근히 그게 많던데 교통 정체가 많던데. 오랜만에 온다. 대전 톨게이트. 신의 구간 통과에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전륜 타이어에 무게중심을 좀 얹어주고, 코너 굴곡이 이게 예전에 지어진 톨게이트라서 코너 굴곡이 제법 있네. 이 뭐 비가 오는 건 아닌데 안개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폈어요. 자, 대전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직진해서 저 밑에서 이제 우회전인가 보네. 서쪽으로 가네. 서구에 맞다. 이게 서구에 중고차 단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어딘가가 이제 12전이라고 하는 하이캠 베타 엔진 하이캠 하는 저 건물이었는데, 저 노란색 저 건물이었는데, 저기 지금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그랬었거든요. 아이나비 12전이라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대전이 올 때마다 느끼는데요, 이게 부산은 길이 도로가 엉망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대전은 뭐랄까, 길 절대 도로 수가 부족한가 봐. 도로가 단조로운 거지. 그러니까 차들이 많아요. 신호도 많고 교차로도 많고. 그래서 도로는 반듯반듯해. 근데 도로에 비해서 차가 너무 많아. 전화가 오네. 그거 전화예요. 이 스팸 전화 같은 거. 그래, 항상 대전이 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도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확실히 그래. 그러니까 이른바 신장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도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시내차가 너무 몰린다.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대전은 좀 그런 것들이, 근데 뭔가 그런 게 이어질 만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도시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찬 도시는 아니잖아요, 대전이. 이른바 이제 노잼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무튼
항상 올 때마다 이 대전 시내 운전 안 하고 싶어요. 이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 차가 너무 많고 항상 느껴요. 항상 이게 7km를 시내 구간으로 더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내비를 켤까 고민했었는데 핸드폰 내비를 켰어야 돼. 차가 잘 안 가요. 이 항상 올 때마다 이렇더라고. 근데 제가 차선을 지금 내비가 알려주는 차선을 타고 있는데. 들어오세요. 진짜 이렇더라니까요. 이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게 길이 좁아. 대전이 조금 가는데 뭐가 이렇게 막히는지. 도로 확충이 이게 순환도로가 필요해. 딱 보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순환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이 중심 다운타운만 통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도로가 필요해요. 도시고속도로 같은 거. 진짜 별로야. 항상 느끼지만 대전 시내 운전은 진짜 별로예요. 신호등이 엄청 기네. 자, 어디로 가느냐. 우회전이네요. 야매매장인 것 같은데. 저 길이 뭐 헷갈린다. 여기는 이 동네 사람 아니면 헷갈리겠네요. 저 보시다시피 노지 매장인가?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매장은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저기는 가봤고 저 2번, 3번도 가본 것 같고 옛날 MX-5 차 보러 왔을 때 본 적이 있는 것인 것 같고 가보면 알겠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2단지 2전 시장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여기 있어요. 차는 여기 있고 차 키를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키 깨끗하네요. 그 다음에 이 재래식 키 하나는 사용감이 많고 하나는 사용감이 적어요. 옛날엔 이런 식이었죠. 리모컨 하나고 이제 이른바 쇳대는 두 개고 뭐 기호는 뭐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른바 마당, 그러니까 중고차 마당이고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인 여유, 예를 들어서 저런 한 도로의 폭, 뭐 이렇게 밀도, 주차 밀도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지방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죠. 앞유리는 틴팅을 안 해놨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 틴팅 안 하는 게 좋은데 보세요. 제가 이제 보는 게 전차 두 분의 이제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이 정도면 전조등이 교환된 거 아닐까요? 그쵸?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범버를 좀 찍어 먹었는데, 앞범버는 보수가 있어요. 보수가 있는데 수리는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갈았나? 중고로 갈았을 수도 있죠. 워낙 부품이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판금이 있네. 여기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금이
있고, 이쪽도. 자, 유리는 한국 오토글라스 참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2009년 10월이거든요. 출고 유리네. 그쵸? 여기도 도색이 있고, 여기도 도색이 있고, 유리는 출고 유리고, 얘도 황금 도색이 있고, 뭐 외판은 뭐 다 수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여기도 이제 칠된 게 보이시죠? 오돌도돌하게 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컨은 자, 일단 외관은 뭐 거의 수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는 지치인 것 같고, 앞도도 수리는 없어 봐요. 문콕이 좀 이렇게 있고, 아이, 문 잠가놔. 일단 엔진룸을 보고 차를 좀 빼줘.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보면 깨끗해요. 그냥 보면. 여기는 또 도색을 이렇게 보면 보이죠? 도색한 거. 이렇게 입자면이 다르고. 참 200만원대 차를 또 가격을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 엔진이 건강하다면 트렁크를 또 풀거나 한 건 아니고. 봄배 이게 바늘이 어디 갔어? 앞옆에 바늘이 보여야 되는데, 아주 습기가 차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얘는 뭐가 있는 거지? 그 브러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에요. 차를 험하게 탄 것 같진 않은데, 엔진룸을 오일 체크를 좀 한 뒤에 차를 좀 넓은 곳으로 빼서 보시죠. 담배 냄새가 나는지. 담배 냄새는 안 나. 그냥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건 뭐 차 연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보자. 뭐 그냥 실내는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긴 해요. 뭐 이게 주행거리가 절대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글쎄요, 차가 이 정도면 뭐 험하다 할 수 없죠. 실내는 깨끗한 편이긴 해요. 여기도 그렇고. 이게 택시로 쓰였네요. 그죠? 여기 이런 거는 택시로 쓰였던 흔적이거든요. 요거 근데 택시가 17만일 수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일 많이 안 한 사람이 탄 차면. 이 모범형이니까 택시로 쓰였고, 천정을 보면 압니다. 천정에 그걸 했는지를 보면 알죠. 그건 뭐 보면 되고.
한동에 구멍을 왜 꽂는지 보면 아니까 그거는 좀 살펴보고 엔진오일 찍어보고 나머지 보시죠. 굉장히 익숙하다고 할까? 그래도 이때는 이 W15 서스펜션을 쓴 정말 이 고급차를 표방해서 만든 차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 벨트 방식이라서 그 엔진이 정숙하죠. 뭐 여기 이 스티어링 유압식이라 약간 이런 고압 라인에 약간의 이제 누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용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젝터는 최근에 손본 흔적까지는 없네. ATO. 그러니까 이런 게 왜 ATO 이런 거 이건 열간에 한번 확인하는 게 좋죠. 그래도 오일에 색가루가 돌거나 그러진 않네. 오염이 좀 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검수 과정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라지히트는 한번 갈았네. 교환했을 수 있죠. 자, 엔진 오일은 일단 정량해 있고 색깔도 양호하고 냉각수도 손을 본 거 뭔가 이제 정비를 안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정비를 안 한 것 같진 않고 보죠 뭐. 외판 수리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수리가 있는 건 아니고 엔진 있는 것도 좀 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엔진 룸은 건강해 보입니다. 냉각수, 냄새도 이상한 냄새 안 나고 라디에이터는 뭐 최근에 교환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교환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냉각수에 녹물이 흘러가지고 뭐 히타코어가 막힌다든지 뭐 이런 차들이 종종 있죠. 근데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습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보면 약간 습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동을 좀 걸어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리저브 통에도 특이사항은 없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지금 전압도 12.4V, 수명은 70 몇 프로가 뜹니다. 배터리도 뭐랄까 오래된 것 같진 않죠. 일단 어쨌거나 옛날 차들이 뭔가 이렇게 좀 직관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냉각수 사는 차들은 잘 새거든요. 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진 않네요. 일단 이런 호스들은 한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라디에이터 상하 호스, 그 다음에 워터 자켓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산소 센서도 뭔지
오늘 한번 본 것 같아. 상부 잠박하바는 누유가 있네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부 잠박하바는 누유가 있다. 누유가 많다. 네. 상부 잠박하바는 누유가 있다. 이게 누유 없음으로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 누유가 있습니다. 상부 잠박하바는 누유가 있고,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차는 옛날 차라서 일단 좀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꼬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상도 말로 좀 꼬라서 봐야 되겠다. 하부 오일팬은 괜찮아요. 보자. 안쪽 등속 조인트도 한 번은 작업을 했네요. 그리스가 터졌었네. 헤드가스켓은 괜찮고, 엔진 마운트도 괜찮아요. 마운트도 한번 가는 것 같아. 오케이. 미세 누유가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누유가 많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면 이 밑에가 보이니까요. 아차. 보시면은 대놓고 누가 많이 보이고, 오일쿨러가 달려있는 미션 오일쿨러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놓고 오일이 흐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잠깐만. 이게 꼬라가지고 찍기가 힘드네. 꼬라서 찍어야 되는데.
미션 하우징 괜찮고 약간씩 비쳐있는데 보면 상부 잠박 하와에 좀 삐져나온 누유는 있다. 그렇지만 뭐 누유가 있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쪽 하부를 보죠. 아이고야. 저 밑에는 그 이 차는 뭐 훤하게 잘 보이니까요. 머플러는 보시면 다 사갔다 그죠. 그리고 밑에 저런 리어 멤버도 확실히 부식이 있어요. 부식이 있는데 이제 연식 대비해서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룸이나 하부는 그냥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냉간 첫 시동입니다. 자, LPI가 꺼져야죠. 약간의 부조가 느껴집니다. 심한 정도는 아닌데 이때는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 파워펌프가 덜덜덜 하는 게 이른바 고질병이었죠. 스카지가 없나? 레비가 아이고야, 보방 카메라가 엉망이네. 에어컨을 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버튼을 덜 먹네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는데 뮤지컬 매우 정선합니다. 가끔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673번째 이야기. 오케이. 아, 에어컨 시원하다. 오케이. 워시액도 잘 나오고요. 얘가 2열에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등화르는 잘 나오고 버릇에도 벗겨져 있네. 일단은 청매는 건강해 보입니다.
이거는 안 한 유리인데 스톤칩이 없었던 거 보면 굉장히 천천히 타고 다니는 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방향 좀 안그래도 잘 들어오고. 가자. 엔진 소리는 좋네요. 그래서 엔진룸은 이제 잠바 커버에 좀 오일이 좀 비치는데 헤드가스켓이나 오일팬이나 등등에서는 유의미한 이유는 없다. 엔진룸은 사실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간시 약간 미세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고요. 네, 방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보시냐고 자도 섞인 말씀을 좀 하시는데 나중에 치울게요. 익숙합니다. 특히나 이런 옛날 단지들은 더 그렇죠. 타이어는 상태가 괜찮고 적어도 사고는 없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하체 부심이 다 깨져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을 안 해봐도 부식 유격은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옛날 구형차라 언더카드가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따네. 지금 이거는 배견이 아니라 수증기입니다. 오일이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실내외를 다 살펴봤는데 지금 ATP 온도 31도로 뜨고 미스파이어 제로, 그 다음에 공연비나, 그 다음에 저기 충전 상태 다 괜찮습니다. 진동도 없고요. 여기 보면 실내로 진동도 안 타고 와요. 진동 파장을 보면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차는 일단 건강하다. 타이어 상태도 괜찮고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라디오 잘 되고 딱 이 내비가 지금 말썽이에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나 이런 건 없고 기능은 다 100% 정상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운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거는 외판 소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없고 여기 부분적으로 도장이 있고 앞뒤 범퍼 수리 있고, 그 다음 이쪽은 전부 수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판금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잘렸나 라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흔적들이 있죠. 이런 거는 물샐 수 있으니까 잘 닫아 놓고, 고무 이런 웨더 실들이나 이런 것도 고무 탄성이 아직 살아있어요. 2열이나 이런 부분은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청결해요. 타이어는 넥센 AH8이고 패드나 이런 부분, 디스크 로터, 그 다음 쇼크 상태 이런 거는 괜찮고, 아까 앞쪽 로한 부싱 이런 부분은 좀 사용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시운전하고 마무리하죠. 차는 굉장히 옛날
대체가 엄청 있네요. 아, 파워펌프 소음이 좀 있는데 차는 또 멀쩡합니다. 어디서 바람 차는 소리. 하체도 괜찮네요. 이 후방 카메라가 지금 좀 안 좋고, 파워펌프 소음은 뭐 이 시기에 이때는 좀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차는 건강하네요. 그래서 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 나올 만한 차는 아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는 물론 중고차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주분이 비교적 잘 관리하시고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건강하고요. 하체 50도 연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평균적인 이 모델에서 나타나는 부분보다 깨끗하고 엔진도 건강합니다. 미션도 괜찮고 하체 상태도 뭐 100%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 파워펌프 소음이 좀 나는 거는 이 차의 좀 고질병, 송특 같은 거기 때문에 결론은 구매하셔도 되겠다 입니다. 외판 수리가 좀 있는데 그래도 전차주분이 차를 깨끗하게 타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구경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네요. 지나다니면서 계신 분들이. 괜찮아요. 지방이 좀 이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무실이 그 직원분들 평균 연령이 60대는 돼 보입니다. 조금 올드타운이긴 한데 뭐 나름대로 뭐 저런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뭐든지 세상은 정반합이죠. 가겠습니다.